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 저에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장 박사, 내가 코비드19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는데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CDC에서 나온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코비드에 걸렸던 사람도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백신을 맞아라 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코비드19에 걸리면 내 몸에 항체가 생겼을 텐데 왜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백신을 맞는 이유가 코비드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중화하는 그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건데 이미 걸린 사람 항체가 있는데 왜 맞아야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무증상 감염자였어요. 아무 증세가 없었고 항체 검사를 했더니 항체가 있다고 나온 거야. 그래서 그분이 또 그래요. 장 박사님, 저는 너무 럭키해요. 저 코로나에 걸렸는데 저 걸린지도 몰랐고요. 항체까지 있거든요. 아, 이거 코로나가 이거 독감보다 못한 감기 같아요. 저는 또 항체까지 생겼으니까 백신 왜 맞아야 돼요? 이미 항체가 생겼는데 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오늘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CDC에서 왜 코비드19에 걸리고 나서 회복한 사람들한테 그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냥 CDC에서 말한 걸 그대로 제가 인용할게요. 코비드19에 걸리고 나서 회복한 사람들의 혈청에 항체가 만들어지는 건 예, 맞는데요. 문제는 그 항체가 얼마나 지속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CDC에서는 백신을 통해서 그 항체의 지속 시간을 더 오랫동안 연장하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백신을 맞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무증상 감염자들 항체가 생겼잖아요. 항체가 얼마나 생겼을까요? 많이 생겼을까요? 적게 생겼을까요? 또 코로나에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 항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증세가 경미하면 경미할수록 항체가 만들어지지만 굉장히 낮게 만들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 그 혈청 항체를 재보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모덴 2500 기계에서 그 어퍼 리밋을 넘어간 거야. 그건 더 이상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항체가 너무 높게 나왔는데 얼마 전에 그 무증상 감염자, 그러니까 항체가 있는 분이요. 그분 항체를 제가 피 검사를 해보니까 한 40에서 5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 맞고 나서 2,500 이상 생겼는데 무증상 감염자는 굉장히 낮게 나왔어. 그게 뭐냐면 저번에 제가 인용한 그 란셋 페이퍼에 보면은 코비드19의 그 증세와 그 바이럴 로드 간에는 비례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즉 바이럴 로드가 크면 클수록 증세가 빨리 발현되고 심하게 발현된다는 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코비드19에 굉장히 경증, 가볍게 증세는 있지만 가볍게 앓은 사람들 아니면 무증상자들은 비록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그 항체가 굉장히 타이터가 낮기 때문에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코비드19 백신을 맞아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항체가 확 올라가면서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좀 알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사람을 한 번 봤어. 그럼 기억하죠? 3달, 4달 지나면 그 사람 계속 기억할까요? 기억 못하죠. 근데 어떤 사람을 한 번 만났어. 근데 한 달 있다가 또 한 번 만난 거야. 그런 거하고 그 사람을 한 번 만난 거하고 나중에 9개월 있다가 그 사람을 기억할 때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을 더 잘 기억할까요? 한 번 만나고 한 달 있다가 또 한 번 만난 경우와 근데 한 번 만나고 9개월 있다 만난 건 다른 거거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고 한 달 있다가 또 한 번 만나고 또 한 달 있다 또 만났어. 그런 경우와 딱 한 번 만난 경우와 어떤 것이 과연 롱텀 메모리, 즉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될까요? 바로 이걸 비유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B세포가 이제 어떤 항원에 의해서 어떤 항체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플라즈마 셀로 이제 바뀌어요.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또 똑같은 항원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아주 빨리 그 항체를 만든다는 거지. 그런데 그 플라즈마 셀 중에 일부가 롱텀 메모리 플라즈마 셀이 돼요. 이게 뭐냐? 얘는 장기간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장기간 가는 애지. 근데 문제는 이 장기간 가는 롱텀 메모리 B셀이 시간이 지나면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다른 백신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예를 들어서 홍역 접종을 1차 접종하고 나서 그냥 평생 가는 것보다 1차 접종하고 한 달 있다가 한 번 더 주는 경우에 이 롱텀 메모리 B셀이 확 올라간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똑같아. 코비드에 처음 걸린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이제 B세포가 플라즈마 세포가 되고 그 중에 일부는 메모리 세포가 됐는데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그 백신을 한 번 더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롱텀 메모리 세포가 더 이렇게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롱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 지속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비드19에 걸린 분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자, 여기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90일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90일이라는 그 매직 넘버가 저도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미네소타에 있는 어떤 전문가 그룹이 그런 주장을 인터넷에서 얘기를 했는데, CDC에서는 언제란 말을 안 했어요. 한 달, 두 달 그런 말이 없고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맞으라고만 했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코비드19에 걸리고 나서 완전히 회복이 됐고 증세 발현일로부터 한 달에서 세 달 사이가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맞는 게 좋은데, 보통 저는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모더나 백신 맞고 나면은 2차 접종 한 달 있다 하죠. 그러니까 코비드19에 걸려서 처음 증세가 나왔어. 그러고 나서 한 달, 보통 한 달 이전에 증세는 다 소멸이 되고 완치가 되는데, 완치가 됐다는 전제에서 적어도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저는 백신을 맞는데, 한 달에서 세 달까지. 왜? 세 달부터는 항체가 더 떨어지니까. 그 사이에 맞아두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달째 맞으면은 그대로 유지되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세 달 있다 맞으면 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 백신을 맞던 아니면 코비드에 걸렸던 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하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 어떤 분들은 이걸 매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그건 아직 몰라요. 예. 백신이 얼마나 그 항체가 오래 갈지, 또 코비드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 항체가 얼마나 오래 갈지, 그건 지금 모른다는 거라니까요. 아주 그냥 중증 감염으로 죽다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가는 것 같고, 많이 앓을수록 이 항체가 크거든. 아주 무증상자나 경미한 사람들은 아마 몇 달 내로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코비드에 똑같이 회복이 돼도 어느 정도 코비드에 심하게 걸렸냐에 따라, 그 증세 정도에 따라서 또 나이도 중요하겠죠. 나이가 든 사람들은 항체를 좀 오랫동안 지속을 못할 것 같고, 젊은 사람에 비해 뭐 나이, 그 사람의 기저질환, 또 코비드에 걸렸을 때 그 중증 뭐 여부, 이런 여러 가지 베리어블 때문에 코비드에 걸려서 회복한 사람 항체가 뭐 8개월이다, 9개월이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 2년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좀 더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그 말을 못해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코비드에 걸린 사람이 백신을 맞는 것이, 코비드에 걸리지 않고 그냥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제가 볼 땐 코비드에 진짜 걸려서 회복한 사람이 백신을 맞았을 때 그 항체가 그게 완전 홈런을 때리는 것 같아요. 예. 코비드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 뭐 모더나, 파이자 1차, 2차 맞고 항체가 많이 생기지만, 코비드에 걸렸던 사람이 이거를 1차, 2차 맞고 나면은 진짜 홈런을 때린다. 최고의 항체. 아마 이 사람들은 한 몇 년 가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같이 그 남아공 변종이 지금 백신과 항체 치료에 굉장히 최대 위험인데, 하여튼 무조건 우리는 항체 타이터를 최대한 높여놔야 돼. 그래야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뭐라 했죠? 바이럴 로드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최대한 항체를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비드에 걸려서 돌아가시지 않고 운 좋게 살아남으신 여러분들, 예, 또 무증상 감염자들, 예,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특히 무증상 감염자들 항체 생겼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체가 굉장히 낮아요, 타이터가. 예, 그래서 꼭 백신을 맞으셔서 여러분들 항체 타이터를 최대한 높게 유지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16%라도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신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